자, 이제 89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아까 앞 시간에 이제 용도지역 지정이 되면, 자, 이 용도지역의 쓰임새에 맞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서 행위 제한 받는다고 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용도지역의 쓰임새에 맞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 받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건축 제한이라 나옵니까? 자, 양갈 1번에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있습니까? 그 대통령령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시행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에 따른 이 건축 제한은 자, 이거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행령을 보면요, 이 건축 제한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 일정한 용도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딱 규정해 놓고요. 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을 왜 나머지는 일체 자, 건축을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자, 일정한 용도지역은 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해 놓고요. 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외에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용도지역 21개 중에서 14개 용도지역은 위에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자, 7개 용도지역은 자, 밑에 있는 방식을 행위제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90페이지부터 아마 표가 나올 거예요. 양갈 5번에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 표에. 자, 법 제76조 제1항 그 0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0이 뭐냐면 시행령을 얘기하거든요.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법 조항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행령에서 이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먼저 1번에 보니까 일종 전용 나와 있습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거 규정해놨어요? 없는 거 규정해놨어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해놨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두 가지 건축물이거든요. 밑에 박스 보시면 거기 가에 보니까 단독주택 있습니까? 가에 단독주택. 나의 거기 일종 건생이 있습니까? 일종 건생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있죠? 이 미만인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앞으로 이 두 가지 건축물 외에 나머지는 건축을 일체 못한다고요.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2번도 보시면 제2종 전용 주거지역도 건축할 수 있는 거 규정해놨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취해놨다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 좀 넘기시면요. 한 두 장 넘기시면 95페이지에 6번 나옵니까? 6번. 자, 6번 보니까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건축을 규정해놨다고. 그래서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게 가에 보면 제2종 건생 중 단란주점 있습니까? 그리고 키역에 보면 묘지 관련 시설 있죠? 총 11가지. 11가지 건축물만 건축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시행령에 보면 건축 제한의 형태를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자, 14개 용도지구는 시행령에 있는 거 규정해놨고, 우리 시행령에 보면 7개 지역은 없는 거 규정해놨거든요. 그럼 이 없는 거 규정해놓은 용도지역이 대표적으로 지금 본 준주거 있습니까? 준주거지역이 이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볼까요? 밑에. 거기 7번면 중심상업지역 있습니까? 자, 중심상업지역도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동그라미 쳐두세요. 준주거지역 없는 동그라미 쳐두시고, 중심상업지역 없는 거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8번에 일반 상업지역 나옵니까? 거기도 건축할 수 없는 거 규정해놨죠?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오른쪽 가시면 유통상업지역도 없는 거 규정해놨습니까?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아마 근린상업지역 나올 거예요. 나옵니까? 네, 거기도 없는 해놨죠? 없는 거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 그 다음에 상업지역 4개 있습니까? 상업지역 4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 이 4개 상업지역 다 없는 거 규정해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13번 있습니까?
준공업적 나오죠? 거기도 없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요. 거기서 한 3장 정도 넘기시면요. 네, 107페이지 나올 거예요. 19번 나옵니까? 거기 계획관리도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거 규정해놨죠? 자, 그래서 우리 용도적 중에서 준주거랑 상업적 4개, 그 다음에 준공업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비도시적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획관리죠. 이 7개의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해놨다고요? 시행령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 14개 지역은 있는 거 규정해놨습니다.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형태는요. 우리 책으로 보면요. 여기 90페이지 있습니까? 9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90페이지에 1번 보면 제1종 전형 나와있죠. 그 다음에 110페이지 가시면 21번에 자연환경 보존적 있습니까?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해놨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로 보면 9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예요. 한 20페이지 냅니까? 20페이지. 얼마 안 되죠? 이걸 다 어떻게 외워? 다 못 외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의 형태는 2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자, 있는 걸 규정하는 게 14개고, 없는 건축물 규정하는 게 7개 용도지역이에요? 7개.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21개의 용도지역 중에서 이 표를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 자, 건축이 가능한 용도적이 어느 용도적인지 대체로 압니까? 모릅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아파트 건축가 가능한 용도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22회 때 한번 물어봤고요. 29회 때도 물어봤어요. 22회하고 29회 때 물어봤다고. 지금까지. 그러면 29회 때 물어봤으니까 30, 31, 32, 한 3년 쉬었습니까? 3년간 안 냈다고. 안 냈다고요? 그러면 올해쯤 한번 낼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29회 때 냈으니까.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딱 8개 용도지역에서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은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명드릴 때 일단 아파트는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에 포함이 돼요. 공동주택에.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주택은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 부르거든요. 적어도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몇 층 이상이 돼야 돼? 5층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아파트로 포함시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 시간에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우리가 주거지역 중에서 토종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 정했는데 1종, 2종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었죠? 그러면 우리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단독주택밖에 건축이 안 돼요? 1종 전용에서는 단독주택.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건축이 될까 안 될까? 1종 전용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그러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입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인가요? 그래서 2종 전용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자,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그럼 우리 아까 저층이라고 하는 주택은 몇 층이야? 4층 이하의 저층주택밖에 건축이 안 된다고요? 그럼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5개층 이상인 아파트 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파트 건축이 안 되는 제한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입니까? 중층. 제가 중층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초래로 정하는데 15층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보통 15층 정도 아파트. 이런 적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죠? 중고층이라는 말은 층수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얼마든지 위로 올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된다고요? 혹시 사시는 아파트가 한 15층 정도 아파트 사신 분 있습니까? 15층 정도 아파트 사신 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넘어가시는데 아파트 사신 분. 한 20층 넘어가는 아파트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게 3조, 15층. 아까 또 15층이라 하시면서. 이상입니까? 그래서 한 20층 넘어가는 아파트 있죠? 이런 아파트 3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5층짜리 아파트 사십니까? 아, 그 이상입니까? 50층?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실 때요. 자, 우리 준주거적 있죠? 자, 준주거는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준주거적도 아파트 건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주거적에는요, 아파트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짓냐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로 넣어. 그리고 그 위로부터 아파트 올려요. 우리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주상복합 형태로 많이 짓는다고. 준주거적에서는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준주거적 같은 데는요, 오피스텔이죠? 주로 오피스텔 이런 것도 준주거적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리로 나뉘는데, 제가 아까 중심상업적은 거기 범어내거리 같은 데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범어내거리 같은 데가 중심상업적이거든요. 그러면 범어내거리 같은 데 보면 아파트 없죠? 수두룩 빽빽해? 범어내거리예요? 그래서 아파트 건축 가능하다고요? 자, 우리 일반 상업적은 제가 신매 내거리 같은 데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신매 내거리 같은데 아파트 건축이 될까 안 될까? 아파트 건축 많아요? 자, 이제 우리 유통상업적은 도매시장인데요. 도매시장? 혹시 매천동 가보신 분 있습니까? 매천 농수화물 도매시장. 우리 매천 농수화물 도매시장 그 부지 안에는 아파트 건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조금 벗어난 데는 있죠. 조금 위에 벗어났네요. 그 화성하고 이런 데 있죠. 매천시장 그 좀 위에 올라가면. 자, 그런 데는 되는데 부지 안에서는 이거 아파트 건축 안 됩니다. 자, 우리 근린상업적은 재래시장으로 했습니까? 재래시장. 우리 주변에 재래시장. 아파트 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래시장 주변에. 아파트 건축 가능합니다. 근린상업적. 자, 우리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중공업적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럼 전용 공업적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되겠죠? 느낌상.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파트 건축이 안 되는 제한을 받는다고. 그리고 우리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저해하지는 않지만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 일반 공업적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안 돼요. 자, 우리 중공업적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산업단지 주변에 좀 떨어진 지역에 보면 약간 근로자들 사택 같은 거 있죠?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능합니다. 중공업적은요. 그리고 녹지지역 있습니까? 아파트 건축 안 돼요. 그리고 관리지역도 안 되고요. 농림이나 자연환경부지역도 아파트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아파트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 제가 8개 있다고 했죠? 8개. 용도지역은 어디냐면 2종 전용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 하고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4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에서는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하고 유통은 안 돼요. 그리고 근린상업지역하고 준공업 있습니까? 이 8개 지역에서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1페이지에 핵심 다지기 나와 있습니까? 핵심 다지기. 111페이지에 핵심 다지기에 2번 있죠? 2번 보시면 아파트는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부지역 1종 전용, 1종 일반화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13개 용도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거든요. 근데 8개 지역에서는 가능해요? 8개 지역에서는. 그럼 건축할 수 없는 지역 13개를 암기하는 게 낫습니까? 건축할 수 있는 8개를 암기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숫자로 보면 건축할 수 있는 8개를 기억하세요? 없는 거는 더 많거든요. 13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8개 지역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지문을 쭉 읽는데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물어보면 일단 앞쪽에 1종 나오면 돼 안 돼? 1종은 무조건 건축이 안 돼요? 아파트는 1종 전용이든 1종 일반이든 1종은 안 된다고? 아파트 건축은요? 자, 그리고
일종 다 빼고 나면 우리 주거지역에서는 다 가능하죠? 일종 빼고 나면 다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상업적에서는 유일하게 어디만 안 돼? 유통상업적은 안 돼요? 아파트 건축이.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중공업지역만 가능합니다. 전용하고 일반은 아파트 건축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변경은 아파트 건축이 아예 안 된다고요? 아파트 건축이. 자,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요. 자, 유통상업지역하고 천연공업지역 있죠? 유통상업하고 천연공업지역. 자, 이 지역에서는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자, 모든 주택이 건축이 금지됩니다. 유통상업지역하고 천연공업지역은. 거기 1번 나와 있습니까? 핵심 다지기 1번. 자, 단독주택은 유통상업지역 및 천연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나있죠? 그래서 우리 유통상업지역하고 천연공업지역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도 건축이 안 된다고요? 모든 주택이 안 된다고 개념 잡으세요? 자, 이것만 하나라도 제대로 잡으세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죠?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요. 자, 밑에는 이제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112페이지 넘기시면 자, 양갈로 7번에 자, 두 번째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나옵니까? 건폐율 제한. 자, 그러면 건폐율을 제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밑에 양갈로 동그라미 1번에 의 나와 있습니까? 건폐율의 의. 기억에. 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로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을 제한한다는 것은요. 자, 우리가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율이란 말은 뭐냐면 뭐뭐에 대한 앞에 쪽에 있는 단어는 분모입니까? 분자입니까? 뭐뭐에 대한이니까. 우리가 보통 산수 배울 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에요? 분모에 대한 분자 비율. 저도 수포자인데 우리 이 정도는 아시죠?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그래서 대지 면적이 자, 분자가 되는 거고 자, 건축 면적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자,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게 되면요. 자, 건폐율이 몇 %가 된다 이게 구해진다고요? 자, 그러면 건폐율을 제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규제하는 목적은 자,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한다는 거죠. 그럼 공지란 말은 건축하고 남은 빈 땅을 확보해가지고 자, 일조나 채광, 통풍 등의 위생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함과 동시에 화재시, 연소 방지와 자,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라고 나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을 규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이게 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대지가 자, 이제 3월달에 처음 오신 분 있으니까 3월달까지만 딱 하고 안 할 겁니다. 이제 5월달 되면 3월달까지만 하고요. 자, 대지가 지금 만일에 가로가 10m고 세로 10m다? 그러면 이 대지는 대지의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 10이니까 이 대지는 대지 총 면적이 100제곱미터거든요. 100제곱미터. 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3.3 있죠? 나누게 되면 평수로 한산이 돼요. 3.3으로 나누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30평. 이게 30평이라고. 가로 세로 10m. 우리가 얘기하는 평수로 하면요. 환산하면. 근데 요즘은 평수란 개념 안 쓰거든요. 단위를 다 제곱미터로 통합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이 대지는 가로가 10m, 세로가 10m이다 보니까 총 100제곱미터인데요. 그럼 이 1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자,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축물에 자, 건축 면적이 자, 50제곱미터를 지었다 하면 이 건축물의 건폐율은 몇 %입니까? 대지 총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은 50제곱미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 건축물은 건폐율이 50%라고 하거든요. 50%?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은 만일에 똑같은데, 자, 똑같은 대지 면적에다가, 자, 건축 면적을 좀 더 늘려볼까요? 자, 건축 면적을 만일에 이렇게 80제곱미터로 늘렸다 하면, 이 건축물의 건폐율은 몇 %입니까? 대지 면적은 똑같은데, 건축 면적을 좀 더 늘어났죠? 식이 너무 어렵나요? 제가 얘기하는 식이? 너무 어려운 식입니까? 대지 면적은 100인데 건축 면적이 좀 더 늘어났죠? 그러면 대지 면적은 똑같은데 건축 면적이 더 늘어났거든. 그럼 이 건축물은 건폐율이 80%라고 불러야 돼요? 건폐율이. 자, 그러면 건폐율이 높다. 건폐율이 낮다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면 건폐율이 높다, 높은 게 좋아요? 나는 낮은 게 좋아요? 내가 이 땅 소유자라면. 여기다가 건폐율을 높은 게 더 좋은 거죠?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건폐율이 좁다는 것은 건물을 더 좁게 지으라고. 개념 이해됐습니까? 건폐율을 규제한다는 의미? 그럼 이 대지 면적에다가 얼마만큼을 건축 면적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비율인데,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거고, 낮다는 것은 좁게 지으라는 거거든요. 좁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건폐율을 이 대지 소유자라면 나는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그럼 이 땅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받는 거예요? 약하게 받는 거예요?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규제를 약하게 받는다는 거고, 건폐율이 좁다는 것은 이 땅에 건물을 좁게 지으라는 거니까 규제를 더 강하게 받는 거죠. 건물을 좁게 지으라는 게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거라고. 그럼 더 넓게 지으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니까 규제를 약하게 받는다는 거죠. 개념이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21개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런 건폐율을 규제한다는 거거든요. 건폐율.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장 넘기시면요 117페이지 맨 하단 쪽에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나옵니까? 자, 1번에 기억 보시니까 거의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나 있습니까? 자, 건폐율을 규제한다는 개념이 이해되어 있습니까? 건폐율을 규제한다는 개념.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용적률이라는 걸 규제하게 되는데, 자, 용적률이라 하면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나 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요.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하기 주게 되면 용적률이 몇 %가 된다 이게 구해지는데, 자,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연면적이라고 부르냐면, 자, 우리가 건축물의 각 층이 있죠. 건축물의 각 층,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건축물의 각 층,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 대지가 있는데요. 그럼 용적률을 규제한다는 의미를 한 개념을 볼게요. 자, 대지가 총 100제곱미터인데 이 대지에다가 내가 만일에 지상으로 3층으로요. 3층으로. 자,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자, 바닥 면적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다. 한다면 이 건축물은 지금 3개 층이니까 한 층의 바닥 면적이 50이니까 일단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면적이라면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니까. 그러면 3개 층이니까 150이 되죠? 150? 그럼 이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이 3층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입니까? 물어보면 100이 떨어지니까 150%가 되는 겁니까?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자, 근데 똑같은 대지에다가 자, 건물을요 위로 2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2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50으로 더 늘어나죠? 연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너무 어렵나요, 식이?
이게 떨어지니까. 이 건축물의 용적률이 250%가 되는 거죠? 250%. 자, 그러면 용적률이 높다. 용적률이 낮다. 이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은 용적률을 규제한다는 것은 건물에 뭘 규제하는 거야? 높이나 층수? 높이나 층수. 이걸 규제한다는 것은 바로 용적률을 규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건폐를 규제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넓이를 규제하는 거고, 용적률을 규제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를 규제한다고요? 개념이 이해되셨나요? 뭘 규제하는 건지? 자, 그러면 내가 만일에 이 땅의 소유자라면 나는 용적률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용적률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겁니까? 약하게 하는 겁니까? 약하게 하는 거고. 그럼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규제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규제를 약하게 한다는 것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고,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낮게 지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용적률 규제한다는 개념을 쓰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개념 이해됐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개념?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우리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개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자, 그럼 이제 좀 숫자가 많이 나올 텐데. 숫자가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참 이거 숫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그 책을 먼저 거기 112페이지 보시면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걸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건폐율의 특례, 건폐율 그거 규제가요. 그래서 112페이지 밑에 맨 밑에 박스 보시면 거기 용도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분된 용도지역 나와 있습니까? 오른쪽에. 그 다음에 건폐율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 하는 겁니다. 그 파트. 어디 찾으셨어요? 어디 페이지인지? 자, 그럼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에서는요, 일단 1종이든 2종이든 다 건폐율이 50 이하 제한을 받아요. 50 이하. 자, 근데 밑에 이제 일반 공업적, 일반 주거지역 나와 있습니까? 자,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자, 1종하고 2종은 60 이하 제한을 받거든요. 1종이 일반 주거지역이 원래는 전용 주거지역보다 10% 더 줘요. 자,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만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거기 50 이하에다 밑줄 꺼두세요. 자, 그리고 준주거지역 있습니까? 자, 준주거지역은요, 우리 주거지역 중에서 70 이하로 제일 높아요. 준주거지역이. 자, 그러면 우리 주거지역 중에서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땅값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땅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고,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땅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거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쌀까요? 준주거지역이 그래서 제일 비싸요. 건폐율이 제일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상업적으로 넘으면, 자, 중심상업적은 90 이하르죠? 중심상업? 그럼 만일에 내가 범어동 같은데 중심상업적에 땅을 1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최대 건물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 900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최대로. 90%니까. 건폐율이. 개념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 고업 상업적하고 유통상업적 있습니까? 둘 다 80이에요. 그리고 근린상업적 있습니까? 7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상업적 중에서는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쌀까요? 중심상업이 제일 비쌀 거고, 제일 싼 데는 재래시장에 있는 근린상업적이 제일 싸다고요? 땅값이 싼 게 건폐율이 낮아서. 자, 그리고 공업적은요, 다 70이에요. 공업적 다 70이라고요? 그리고 녹지지역 있습니까? 녹지지역은 다 20이에요. 공업적은 녹지지역은 별로 안 어렵죠? 공업적은 다 70, 녹지지역은 다 20이라고. 건폐율이요? 여기는 별로 안 어렵죠? 여기가 어렵거든. 주거하고 상업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요, 이걸 기억하실 때 556657이에요? 556657. 556657. 상업지역은 9887. 이해되셨나요? 주거지역은 556657. 상업지역은 9887. 공업지역은 777. 녹지는
2라고 다. 여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공업적은요. 자, 왜 우리 세계 공업적 다 검토율이 70이냐면 우리 공업적은 전형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철 생산 많이 합니까? 공업 생산하면. 공업 하면. 그래서 검토율이 다 얼마라고? 철철철이라고. 철철철. 아, 이제 이랬어. 자, 그리고 이제 비도시락 넘으면요. 자, 우리 비도시락 중에서는 계획관리 있습니까? 자, 계획관리지역만 거기 보니까 40이죠? 밑줄 그어두세요. 자, 계획관리만 40이고 이 계획관리 빼고 나머지 다 지역은 20이에요. 건폐율 별로 안 어렵죠? 건폐율은 그나마 좀 할만하죠? 자, 그래서 주거지역은 556657, 상업지역은 9887, 공업 7, 녹지, 그 다음에 비도시역 중에서는 어디만? 계획관리만 40이고 나머지는 다 20이에요. 다 20.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18페이지 넘어가면 용적률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좀 헷갈려요. 용적률 이 파트가요. 자, 11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용도지역별 용적률 나와 있습니까? 거기도 표해보니까 용도지역 나와 있고 세분된 용도지역 나와 있고 용적률 나와 있습니까? 용적률. 자, 우리 용적률 앞에 보면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 표시해가지고 앞쪽에 뭐 50 숫자 있고 뒤에 100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종 전형 보면 그 50이죠. 이게 하한선이거든요. 하한선. 하한선. 그래서 밑에 50 이상 앞쪽에 이 숫자, 이거 묘양 앞쪽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거 기호 앞쪽에 있는 숫자. 다 치워버리세요, 이거. 기호 앞쪽에 있는 숫자는 다 치워버리시라고요? 하한선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최대 상한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상한선만 기억하시라고요? 상한선. 1월달 오신 분 다 지우셨죠? 3월달 오신 분 거기 기호 앞쪽에 있는 숫자 다 지워버리세요. 자, 그럼 이제 일종 천형부터 보면요. 자, 우리 일종 천형은 용적률 최대 상한선이 거기 100 이하라고 나왔습니까? 100. 자, 그러면 우리 일종 천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밑으로 갈 때마다요. 50씩을 더해주면 돼요. 50씩을. 그러면 이종 천형은 150입니까? 150에서 또 50 더해주면 일종 일반은 200이죠? 여기다가 50을 더 더해주면 2종 일반은 250이죠? 여기다가 또 50을 더해주면 3종 일반은 300이 돼요? 300. 자, 그러면 자, 우리 준주거적도 40은 50을 딱 더해줘야 되는데 이 패턴대로라면 근데 우리 준주거적은요 상업기능이 같이 있거든. 상업기능이요. 그래서 50에 4배를 늘려줘야 됩니다. 200을 더 늘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준주거적은 500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중심상업적 있습니까? 중심상업적이 용적률이 제일 높거든요. 1500. 자, 1500을 기준으로 밑으로 갈 때마다 200씩 빼주면 돼요. 각각 200씩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상업적은 1300이 될 거고 여기서 200을 빼주면 유통상업적은 1100이 되겠죠? 여기서 또 200을 빼주면 근린상업적 900 됩니까? 900. 자, 그리고 우리 공업적은요. 우리가 공장만 건축하는 것을 용적률 높여줄까요? 아파트 건축하는 것을 더 용적률 높여줄까? 아파트하고 같이 건축하는 걸 용적률 더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중공업적이 400으로 제일 높아요. 중공업적이 400으로 제일 높은데 이 중공업적을 기준으로 밑으로 갈 때마다 위로 갈 때마다 50씩 빼주면 돼요. 50씩. 그래서 일반공업적이 350이고 전용공업적이 30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녹지지역 중에서는 보전 녹지지역만 80 이하고 자,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둘 다 100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도시역 중에서는요. 자, 계획관리 지역만 용적률이 100 이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80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건표는 좀 기억하겠는데 또 용적률 오니까 헷갈리죠? 예, 용적률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숫자를 만약에 기억하시려면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요즘 시험에서는 이 숫자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느냐. 요즘엔 숫자를 직접 안 물어봐요. 최근 10년간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를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자, 우리가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게끔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데, 그럼 건폐율 용적률 높은 순에서 낮은 순, 이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비교를 할 때요. 이 건폐율 용적률을 자, 만일에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건폐율 용적률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을 할 때 가장 먼저 앞쪽에 나와야 되는 상업적 용도적은 어떤 게? 상업적이 나와야 되거든. 1순위가. 상업적. 그럼 우리 상업적은 4개로 나뉩니까? 상업적은. 그래서 중심 상업이 1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일반 상업적 2순위 된다고요? 그리고 3순위는 유통 상업적이 되는 거고요. 4순위는 근린 상업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업적 4개 다 빼고 나면 자, 원래는 공장 건축하는 걸 더 용적률이나 이런 걸 높여줘야 되거든요. 높여줘야 되는데 다만 우리 주거적 중에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같이 있는 게 있어. 준주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준주거적은요. 개념을 잡으실 때 그냥 상업 계열이라고 잡으세요. 준주거는 상업 계열이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용적률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 어디가 차지한다? 상업 계열이 차지해요. 그래서 중심이 1순위, 일반이 2순위, 유통이 3순위, 근린이 4순위, 준주거가 5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거적 중에서 준주거적 빼고 나면 다른 주거적은 공업적보다 낫습니다. 다른 주거적은. 그래서 공업적이 다음으로 높거든요. 공업적이. 우리 공업적은 순서가 보면 중공업이 1순위, 일반 공업이 2순위, 전용 공업이 3순위가 되죠? 전용 공업. 자, 그러면 공업적 3개 다 빼고 나면요. 자, 다음으로는 주거적이 높거든요. 주거적. 근데 우리 주거적은 3종 일반, 2종 일반, 1종 일반, 2종 전용, 1종 전용 순서로 되는데 용적률로 하면 맞아요? 용적률로 보면 이 개념이 맞는데 다만 건폐율 있죠? 건폐율 개념으로 보면요. 3종 일반이 2종 일반이나 1종 일반보다는 건폐율은 또 낮아요?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은데 3종이 2종이나 1종 일반보다 건폐율은 낮다고? 10이 낮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거적 다 빼고 나면요. 자, 원래는 우리 도시적 중에서 녹지 지역이 높아야 되는데 다만 우리 비도시적 중에서 현재는 비도시적이지만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하나가 있거든요. 계획관리 있습니까? 자, 계획관리 지역은요. 녹지 지역보다 건폐율이 더 높아요? 건폐율이. 자,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 빼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녹지 지역이 나올 텐데 자, 녹지 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 지역은 똑같습니까? 20에 100 똑같고 자, 그러면 이거 빼고 나면요. 나머지 보전 녹지하고 그 다음에 보전 관리하고 생산 관리하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건폐율 다 얼마입니까? 20에 용적률 다 80이에요? 이 5개 지역은 건폐율 20에 다 용적률 80이라고요? 5개 지역은? 그래서 만일에 우리 시험에서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만일에 물어볼 때 전형적으로 시험에 낼 때는 박스형 지문 내거든요. 박스형 지문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4개 내.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4개를 낸다고요? 근데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는 5개 지문 냈어요.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는 5개 질문 냈다고요? 5개 질문을. 그래서 만일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은 순에서 낮은 수 물어볼 때 가장 앞쪽에 나야 될 건 뭡니까? 상업 쪽에 된다고. 상업지요? 상업 계열이 나야 된다고요. 근데 만일에 상업 계열이 없으면 준주거도 그냥 상업 계열로 묶으면 되니까. 공업이 나야 된다고요? 공업? 그래서 제일 먼저 나야 될 것은 공업 같은 게 나야 된다고요? 상업이나 공업 같은 게 나야 된다고? 높은 순에서 낮은 수 물어보면요. 그럼 제일 낮은 지역은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이 5개 지역. 5개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 아시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좀 요령 가르칠 테니까요. 요즘은 이거 숫자를 요즘은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 안 물어봐요.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에서는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 파트 하면 반응이 싸해요. 숫자 다 외워야 되냐 그러시거든요. 근데 숫자를 외우면요 좋긴 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숫자를 다 외우더라도 이게 본 시험에서 우리가 바로 대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외우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본 시험 때 바로바로 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긴 하니까 나중에 차라리 숫자를 외울 건지 아니면 이 순서를 외울 건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순서를 기억하실 건지. 자, 거기까지 보시고 책을 넘기지 말고요. 자, 동그라미 가시면 오른쪽에 119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3번에 도시공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특징이 있습니까? 자, 아래에 해당한 지역 안에서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 범위에서 자,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정시까지도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라 했습니까? 그래서 구분 보시면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있습니까? 자, 박스에 두 번째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100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수산자원보호구 있습니까? 밑줄 그어두시고 80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있습니까? 자연공원 밑줄 그어두시고 100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밑에 보시면 농공단지 나옵니까? 밑줄 그어두시고 150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113페이지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에 자, 아래에 해당한 지역에서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80% 이하 범위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초례로 따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나라 했습니까? 그래서 구분 보시면 자, 첫 번째요. 도시지역 외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두세요. 40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습니까? 밑줄 그어두시고 40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네 번째 자연공원 나옵니까? 네 번째 자연공원 밑줄 그어두시고 거기 60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농공단지 있습니까? 농공단지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70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서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이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걸 자,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조례에서 그럼 조례에서 조정해 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건폐율 용적률을 더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조례에서 자, 그래서 4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자, 먼저 수산자원 보구역 있습니까? 자, 방금 제가 지금 밑줄 긋고 동그라미 했던 거 2개 있죠? 떨어져 있죠? 페이지가 떨어져 있는 걸 하나로 딱 통합하게 되면요. 자, 수산자원보구역 지정하게 되면 자, 건폐율을 40 이하에 용적률을 80 이하로 조례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 있죠?
원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 바다 같은데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원래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데 초래해서 어떻게 조정해준다고? 건폐율을 40으로 조정해 줄 수 있다고요? 건폐율을. 자 그리고 우리 비도시 지역에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개발진흥지구라는 단어 배울 텐데요. 자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는데 자 우리 비도시적 같은 이런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데 자 개발진흥지구라는 걸 지정하게 되면 자 기존의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이었는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은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공원 있습니까? 자연공원. 자 자연공원 같은 걸요. 자 비도시 같은데 자연환경 비지역 같은데 지정하게 되면 자 건폐율을 60 이하에 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고요? 초래해서. 자 우리 농공단지 있습니까? 농공단지. 자 우리 원래 농림지역 같은 데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입니까? 농림지역. 자 근데 우리 농림지역 같은데 우리가 농산물 같은 걸 생산하게 되면 바로 유통 가공하는 공장이 있죠. 유통 가공 공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여기 지역을 농림지역 안에다가 농공단지 설치하게 되면 자 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선 자 건폐율 70에 자 용적률을 150 이하로 조정해 줄 수 있다고요? 초래해서. 자 지금 제가 아까 113페이지하고 117페이지였나요? 119페이지네요. 113하고 119에 제가 지금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4개.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 자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113하고 119에 있던 제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걸 하나로 다 통합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초래해서 조정해 줄 수 있다고요?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하나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통합시켜 드린 거예요. 자 이제 122페이지 보시면 자 양갈로 9번에 보시면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나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122페이지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보시면 자 여기가 만일에 도시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 자연환경 분지역 밑줄 꺼주세요.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자 이번에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나옵니까? 자 기억에 도시지역에 보니까 미세분됐다는 거죠. 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녹지지역 중 어디? 자 보존녹지 밑줄 꺼주세요.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자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디? 자 보존관리지역 밑줄 꺼주세요.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땅이 생겨나가서 미처 용도지역이 도시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적으로 미처 용도가 지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자 여기를요 도시지역으로만 딱 지정해놓고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만약에 세분이 안 됐어.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자 여기를요 관리지역으로만 딱 지정해놓고 관리지역이 3개로 세분이 안 됐어요? 세분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시험에서요 자 용도지역
미지정. 자,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란 이 지문 나오게 되면, 자, 미처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자, 우리가 만일에 도시 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서는 도시적 지역에서 제일 규정한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자, 만일에 관리 지역이요 미세분된 지역에서는 이 중에서 제일 규정한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나오면요, 어떤 단어 찾으시면 되냐면 보전 찾으시면 돼. 보전? 보전이라는 단어.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말 나오면 반드시 보전이란 말 나와야 돼요. 다른 말 나오면 틀려요. 자, 오늘 매일 정의 문제 3번 보시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이게 22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우리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까 8개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자, 일단 일종 지역은 돼, 안 돼? 일종은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건축 안 되고, 준주거지역은요? 준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 가능합니까? 일반공업지역은 안 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까? 자, 이것도요 1분 걸리면 안 돼요. 1분 걸리지 않는 문제라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요. 자, 4번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나와있죠. 자, 국토계획법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큰 지역부터 나열한 거요. 자, 그러면 4번 같은 질문 보면 보통 이렇게 4개 주거든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일단 기억하고 니은 보니까 천정주거 일반주거 나와있고, 티그스에 중공업적 나와있고, 리얼에 계획관리적 나와있습니까? 자, 일단 먼저 건폐율 높은 순에서 낮은 순이니까 일단 상업적은 안 나와있죠. 상업적 안 나와있어요. 준주거적도 안 보이죠. 그럼 4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중공업적이 제일 높습니까? 중공업적이 일단 느낌상 숫자 제대로 못 들어도. 그러면 디귿이 맨 앞으로 와 있는 게 지문 중에서 몇 개로 압축됩니까? 2개로 압축됩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띄우면 안 돼요?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라고. 답은요. 우리 나중에 시험 치실 때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입니까?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하나 찍으면 확률이 몇 %입니까? 5개 중에서 하나 찍으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근데 둘 중에 하나 찍으면 확률 50%예요? 확률을 올려야 된다고. 20%에서 50%를 올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그냥 5개 중에서 막 찍어버리면 답이 빨리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20%밖에 안 되니까 확률이.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죠? 답이. 자, 그러면 이종 전용하고 일종 일반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숫자 나오나요? 숫자가 몇 % 이게 나옵니까? 건폐율. 이종 전용은 건폐율이 얼만데요? 50이고 일종 일반은 60이거든. 본시험 때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냐고. 안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일단 디귿 찾았죠? 그 중에 나머지 3개 중에서 제일 낮은 지역은 어딜까요? 계획관리지역이 그나마 제일 낮겠죠? 그러면 디귿이 맨 앞에 있고 리얼이 맨 마지막에 간 거 찾아보세요. 답 5분 나옵니까? 중간이 헷갈리거든. 중간에 건폐율 용량이 헷갈린다고. 자, 그러면 제일 높은 거하고 제일 낮은 거 찾았죠? 그래도 답 찾는 데는 그게 무리 없어요? 무리가 없다고. 제일 높은 거하고 제일 낮은 것만 알아도. 그래서 어디가 높다 어디가 낮다 이런 것만 알면 되거든요. 숫자가 팍 안 튀어나온다고요.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일종 일반은 60으로 제일 두 번째로 높습니까? 그다음에 일종 전용은 이종 전용인가요? 이종 전용은 50이죠? 저 디귿, 니은, 기억, 리얼 순입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시험 치다 보면 그 헷갈리는 것들이 숫자가 탁 튀어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본 시험 때는요.
그래서 어디가 낮다, 높다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자 123페이지 3번에 거기 용도지구부터 보도록 할게요.